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3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번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번 침상 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 침상 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이렇게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가 사례를 예방하고 식사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처럼 마른 음식 같은 경우는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씹고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 종류의 이러한 국물이라든지 물 등을 드시고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2번처럼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턱을 약간 당긴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식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례가 잘 안 걸리고요. 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는 신맛 나는 음식이 좋지만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맛 나는 음식을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키면 또 말씀하시다 사례가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 출제 빈도가 높고요. 특히 지금 한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하실 때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못 씹으시고 또 옆으로 약간 누우실 때 마비 있는 쪽으로 눕게 되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자,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네, 오른쪽입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시면 식사하실 때 훨씬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은요?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입니다.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나 사례가 많이 걸리는 연화곤란이 심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경관 영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위관이라고 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관을 사용해서 영양을 돕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다 해도 대상자에게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의식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청력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요양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3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4번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이 이렇게 껴있다 보니 기도가 좁아졌어요. 그러면 호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심호흡을 해주시면 이런 것이 이렇게 배출하기가 쉽고 기침을 해주시면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0번 대상자가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상에서 실수를 하였다. 대처 방법은 1번 변이를 숨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3번 기저귀를 재워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4번 식사량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다.
5번 실수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입니다. 자, 대상자가 변이가 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어르신이 이렇게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대상자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표현하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침상에서 실수를 한 거죠. 대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뇌에서 인식을 해서 내가 지금 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를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의를 준다든지 뭐 기저귀를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배변 간격을 파악해서 변기를 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41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놓는다. 5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없네요. 그런데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이 문제의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소변의 색깔을 확인한다. 3번 수분 섭취량을 확인한다. 4번 허리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배꼽 아래에 이렇게 방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방광에서 이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방광에 있는 소변을 이렇게 관을 사용해서 도뇨관이라고 하는 유치도뇨관 카테타라고 표현합니다. 그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24시간 빼주는 것입니다. 자, 24시간 빼줄 때 그냥 소변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주머니에 소변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유치도뇨관의 소변줄이 상당히 길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유치도뇨관이 나오는 이 길이 막히거나 꼬여 있으면 눌려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방광 내 소변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이 팽창한 경우나 아랫배가 아파요 이런 경우는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43번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서로 씻는다. 2번 욕조의 중앙에 대상자를 앉힌다. 3번 욕조에 20에서 30분 앉아있게 한다. 4번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5번 목욕 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요. 140에 90 이상인데 이렇게 혈압이 높은 경우는 목욕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높아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이 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목욕하는 것도 안 하지만 운동도 못합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자, 우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눈, 코, 볼, 입 이렇게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이렇게 내려옵니다. 얼굴 안쪽에서 한번 내려오고 밖에서 한번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끝났고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그 다음 손, 팔 이렇게 가죠. 가슴 이렇게 동그랗게 배 이렇게 갑니다.
네,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는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발, 다리, 그리고 뒤로 갑니다. 등, 음부,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회음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손톱, 발톱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침상에서 목욕할 때는 이렇게 순서가 되고,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밖에서 일단 몸을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욕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욕조의 중앙에 앉히시면 대상자가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욕조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기댈 수 있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받은 다음에 들어가요. 그리고서 물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욕조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겠고, 총 목욕 시간이 20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시는 게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44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입니다. 약물을 보관할 때 이렇게 성분과 효과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보관을 안 하면 약물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드셔도 소용이 없겠죠. 자, 알약 같은 경우는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 이렇게 대원칙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귀약도 서늘한 곳에 건조한 곳, 직사광선 피해서 보관해 주시고요. 자, 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안 되죠. 직사광선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루약도 물약에 녹여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약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드시기 직전에 물에 녹여서 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갈색병에 들어있는 약은 차광입니다. 빛을 피해야 되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45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요?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가 정답입니다. 자, 안연고를 넣을 때 양쪽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안연고를 투약할 때는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됩니다. 그리고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일단 눈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데요. 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까? 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닦게 되면 반대 눈에 이렇게 오염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연고를 처음에 짤 때 연고가 지렁이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연고는 공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멸균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일단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짜주는데 한 2cm 정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하부 결막낭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짜주시면 되고, 이때는 눈을 감고 이 동공은 눈동자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비루관을 누르시는 경우는 안약일 때, 안약을 넣을 때는 비루관을 눌러주지만 안연고 같은 경우는 바로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눌러주셔도 되고 단지 눈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눈동자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는 내용이 맞죠. 안연고를 투약하고 나면은 요 밖으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요거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 주시는 건 잘하셨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6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번 통증 감소, 2번 부종 예방, 3번 흉터 예방, 4번 피멍 발생 예방, 5번 약물 흡수 촉진.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자,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주사는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진 않지만 주사를 제거하고 나서 알코올솜을 눌러주는 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피부에 지금 이렇게 주사를 맞으셨는데 요 바깥쪽에 피부가 있고 이 표피층을 지나서 진피층에 이렇게 혈관층이 있습니다. 요 혈관에 주사를 꽂았어요. 자, 주사 바늘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액을 맞겠죠. 주사 맞고 나면 요걸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지금 바늘을 뺐습니다. 요걸 이렇게 빼고 나면 피부는 이렇게 살짝 구멍이 났지만 탄력성이 좋아서 이렇게 금방 붙어요. 딱 수축이 되죠. 그런데 이제 혈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 난 상태에서 약간 이제 출혈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혈소판들이 막 모여듭니다. 혈소판이 피가 나고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주변에 있는 혈소판들이 이렇게 별 모양처럼 생긴 혈소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적혈구하고 이렇게 혈병을 이루면서 여기 응고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엉켜서 이 혈관 벽을 메꿉니다. 그런 작업들이 지혈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여기를 누르지 않고 비벼버리면 여기 이제 혈병들을 다시 막 해체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벽을 잘 쌓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문질러 버리면 이게 다 터져 버리기 때문에 피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습니다. 네, 누르는 이유는 피멍 발생 예방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47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약을 투여한 후 귀지를 제거한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입니다. 귀에다 약을 넣으실 때는요. 대상자를 눕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치료할 귀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후상방입니다. 항상 후상방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방향은 후하방 이런 건 없고요. 후상방이고요. 전체 과정에서 후상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약을 투여한 후 귀지 제거하는 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점적 후에 작은 솜은 하루 동안 안 끼워 놓으셔도 되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끼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도 중앙에 똑 떨어뜨리지 않고 측면을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적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잘 흡수가 되도록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이 내용은 너무 잘 해주셨죠? 정답이 5번입니다. 48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가 정답입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하게 되면 역류가 돼서 방광이 감염될 우려가 높아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49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정답이죠. 네,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아니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이 있게 짜주셔야 칫솔질을 잘 하실 수가 있고 치약이 이렇게 위에 눌러 짜시면 그냥 뚝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약을 묻힌 칫솔은 자, 각도 하나 기억할게요.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강하게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은 치아의 치면이 닳게 됩니다. 마모가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보시면 혈액 응고 장애. 이 얘기 뭘까요?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자, 그럼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럼 이런 분들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에서 출혈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액 응고 장애 있는 대상자는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0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입니다. 구강 청결할 때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 노래 있죠? 윗니 아래 닦아주시고 또 이 노래는요. 치아의 의치를 뺄 때도 위 먼저 아래, 위 먼저 빼고 아래 뺍니다. 끼울 때도요. 위 먼저 끼우고 아래를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 정답 5번입니다. 51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쓰는 샴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을 수 없는 대상자,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물이 나왔네요. 그럼 땡. 자, 여기도 3번도 물 나왔는데요. 네, 안 됩니다. 자, 4번도 린스로 헹군다. 안 되죠. 헹구는 거 아니고 그럼 5번 또 왜 틀렸어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른 젖은 수건 이런 거 물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땡 해주시고 2번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르고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아직도 좀 때가 덜 빠졌네 그러면 한 번 더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두발 전용 세정제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번 피부 보습, 2번 체온 유지, 3번 각질 제거, 4번 염증 반응 감소, 5번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체온 유지입니다. 대상자 목욕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셔야 돼요. 옷을 벗고 물이 젖어 있는 상태면 증발을 하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셔야 되고 이 목적이 바로 체온 유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 높습니다. 53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간이변기 대주기도 좋고 침대에서 이동하기도 좋고 신체 안정에 도움이 돼서 이 대상자분이 요 운동만 좀 열심히 하셔도 이 어르신의 기능이 한참 유지가 되기가 좋거든요. 또 수발하는 이 수발자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히 시켜주셔야 되고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4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자, 사지마비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 척수신경이 마비됐다든지 아니면 뇌관 손상 시 이렇게 이제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지해야 되는 부위가 이 어깨 밑으로 깊이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반대편 어깨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 다른 손으로는 마비된 쪽, 둘 다 마비가 됐죠. 마비된 손 여기 지지하면서 이렇게 앉듯이 잡아주셔서 이렇게 앉을 때 일어나는 방향으로 밀면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고요. 2번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양쪽 팔이 지금 다 탈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하네요. 자, 3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머리는 아니고 이 아래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4번도 틀렸고 5번도 머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목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55번 수액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3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요?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자, 옷을 벗길 때인데 지금 단추가 있는 옷이에요.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상자 옷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이걸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수액을 맡고 있는 쪽으로는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면 오른쪽에 이제 수액을 맡고 있겠구나. 그거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수액이 여기 위에 매달려 있죠. 오른쪽에 지금 수액을 매달아서 수액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상자 옷을 벗길 때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땐 건강한 쪽 먼저예요. 지금 이 대상자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벗을 때는 오른쪽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 팔이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이구, 지금 수액 때문에 이 왼쪽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액 주머니가 2번으로 갑니다. 자, 수액 주머니 2번. 그리고 나서 빼서 반대쪽, 이제 불편한 쪽 벗어야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입을 때는 대원칙이 있는데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그 다음에 벗을 때 건, 건강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지금 벗는 경우니까 건강한 쪽 먼저 가야죠. 그 수액 주머니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자,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벗길 때는 입을 때 마비된 쪽이에요. 벗을 때니까 오른쪽이 먼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수액 주머니가 들어갑니다. 항상 수액 주머니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수액 주머니가 나왔네 그냥 무조건 가운데로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액 주머니가 앞이나 뒤면 땡 하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냐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56번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번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번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예, 이게 맞죠? 자, 보행벨트는 걸으실 때 어르신이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리 부분에 벨트를 착용해서 어르신이 이렇게 잘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행벨트입니다. 처음에는 바느질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허리에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끈이나 버튼이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잡고 이동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순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야 되느냐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 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요양보사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뒤에 앉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때는 침대에서 휠체어나 휠체어에서 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때는 안에 이렇게 조금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조금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가 있고 여기 이제 운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뒷자리에 타셔야 되거든요. 요양보호사님은 옆자리에 타셔야 되고 휠체어는 이렇게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으시고 위치 선정하고 나면 잠금장치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발판 올려주셔야 되죠. 발 받침대 올려주시고 양 발이 바닥에 닿게 하고요. 우리는 마비된 쪽을 항상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자 건강한 쪽 손으로 안에 있는 손잡이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엉덩이가 들어가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다리를 한쪽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상당히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엉덩이부터 들어간다. 나올 때는 다리를 먼저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답 2번이네요. 58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휠체어를 태우고 지금 화살표가 있어서 방향을 지시를 하는 건데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문턱 오르기네요. 자, 이렇게 문턱 오를 때는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네, 잘해주셨고 2번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3번도요. 지금 올라가는 경우죠. 뒤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어르신이 대상자가 언덕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도 그래서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앞바퀴를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동이 다 흡수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 덜컹덜컹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59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이렇게 해주셔야 소독이 됩니다. 15분 이상 끓인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잠겨야 되죠. 카테터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흡인할 때 사용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무로 되어 있는 이게 쭉 코 혹은 입에서 이 객담을 가래를 빼주는 이런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테터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주시는 건 잘하셨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0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을 뽑고 그리고 불이 난 곳으로 가서 노즐을 잡고 그리고 손잡이를 잡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포인트를 잡아서 안전핀, 노즐, 손잡이, 불 끈다. 이렇게 그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61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네,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르신의 기분, 감정 요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62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요?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입니다.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식탁은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하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눈이 부시죠. 안 됩니다. 그리고 문턱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앤다가 정답이죠. 자, 4번도 보시면 깊은 욕조 빠지시죠. 자, 둥근형 문고리 못 엽니다. 어르신. 네, 손에 힘도 빠지시고 그래서 막대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번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3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번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요? 3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야간 외출입니다. 밤에 외출할 때 어르신이 밤에 외출할 일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밝은 색을 입혀드려야 안전합니다. 어두운 색을 입으시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정답 4번입니다. 1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3번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4번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졸려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는 손잡이가 약간 무거워야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이렇게 1번처럼 색깔 있는 그릇은 좋아요. 하지만 유리 그릇 아니고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 깨지면 위험하니까요. 자, 3번 음식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하면요. 이런 경우는 어르신이 아무리 치매가 있다 해도요.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서 드시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개죽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하시지 않고 종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내줍니다. 갈아서 제공하신 내용은 괜찮지만 한꺼번에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TV를 켜는 거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식사할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TV에 집중하게 되면 식사를 못 하세요. 또 켜서는 안 되는 경우가 수면 장애 있을 때도 켜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켜도 되는 내용이 배설, 배뇨 혹은 석양 증후군, 야간 선망 이럴 때는 이게 좀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소리가 나야 되는 경우는 TV를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식사하실 때나 주무실 때는 끈다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졸려하시는 경우는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65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초기 치매 대상자 배설할 때 밤에 혹시 화장실 가다 낙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변기는 일어날 수는 있으나 화장실까지 못 가는 경우와 지금처럼 야간인 경우에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2번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무시하고 신속하게 목욕을 마친다. 4번 잠시 자리를 피해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자, 목욕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네요. 이 목욕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 물도 있고 미끄럽기도 하고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만하시면 됩니다.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7번 3년 전 딸을 잃은 치매 대상자가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1번 3년 전 딸이 사망했다고 사실대로 알려준다. 2번 내일은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면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4번 딸과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5번 모른 척하며 다른 일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딸과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입니다. 지금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으로 뭔가 어르신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주의를 환기시킨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5번 진정제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입니다. 지금 이제 야간 선망이 있는 경우에는 방을 조금 환하게 해주면 조금 좋아집니다.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는 방을 밝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음료를 줘도 되고요. 몸을 좀 따뜻하게 집안 온도를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2번처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흥분이 가라앉긴 합니다만 그냥 두진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3번처럼 이유를 물어보시면 왜 그러는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왜? 라는 이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는 게 맞고요. 4번처럼 야단친다 이 내용도 좋은 내용 아니고 진정제를 준다 이거 지금 큰일 날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실금하는 경우는 요실금, 변실금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옷이 젖었네요. 그럼 거의 요실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실금은 배꼽 아래에 있는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차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량 차야지 나오는데 이제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항상 새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새어 나오는 항상 이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줄줄 새어 나오죠. 그게 요실금이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실금했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을 제한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도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젖은 채로 계속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70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하며 입히지 않는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둔다. 놓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들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속옷부터 입으셔야 됩니다.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주셔야지 그래야 마지막에 겉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네, 겉옷부터 놓아주시면 겉옷부터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슈퍼맨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71번 망상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네,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이렇게 먹어도 죽지 않죠. 네, 농약 안 넣습니다. 네, 이거는 망상이죠. 망상인데 잘못된 믿음인데요. 피해 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그런 경우들 또 약을 막 입안에 있는 약을 또 빼서 뱉어내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많으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자꾸 배고프다고 하세요. 드신 거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드신 거 기억 못하세요. 또 달라고. 자,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은 이런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다 해서 단호하게 막 억제하시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되지 단호하게 이렇게 이런 행동 보인다고 해서 바로 억제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서는 또 안 되겠죠. 왜 그러는지 또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르면 또 어르신 막 또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말고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5번 해보지 않은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입니다. 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상행동들 나타나고 자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석양증후군이구나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해가 질 무렵에 불안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후군 석양증후군입니다. 이럴 때는 방을 밝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또 대상자가 자해라든지 이런 위험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어준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르신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혹은 애완동물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원예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내용, 또 말벗도 해주는 거 너무 잘해주셨죠? 네, 정답 3번입니다. 7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치매 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없어져요. 무언증. 그 다음에 혼자서 생각해서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앵무새 화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치매 말기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낙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물어봐도 질문해도 답도 없고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더라도 저 왔습니다. 아침 드릴게요. 또 세수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얼굴이 이렇게 세수하고 나니까 아주 멋쟁이 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 3번입니다. 76번 제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로 쓸어준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으로 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양변기 안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입니다. 자, 물때가 꼈어요. 솔에 식초 묻히면 살균 작용도 있고 깨끗하게 잘 닦여져요. 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77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3번 타협입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는 키블러-로스의 5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의 단계인데 1단계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신에게까지도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타협입니다. 아유, 난 좀 우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타협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입니다.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말이 없어집니다. 이때 굉장히 조용히 있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놔두셔야 되고요. 또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같이 있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수용의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 임종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나는 지쳤어.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의 단계가 5단계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도 각 단계별로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78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번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2번 손을 넣어 빼낸다. 3번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죠.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그리고 나서 하임리히법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큰 기침입니다. 79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2번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3번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4번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5번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정답은요? 2번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입니다. 자, 손목에 상처로 출혈이 났네요. 출혈이 있을 때는
원인과 상관없이 지혈이 우선입니다. 지혈은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되죠. 우리 몸에 5에서 6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요. 1리터만 소실을 해도 1리터만 빠져나가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피가 났네? 그러면 그냥 눌러서 직접 압박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직접 압박한다.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압박붕대로 감아주시고 심장보다 더 높이 들어주시면 지혈이 훨씬 더 잘 되죠.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턱을 위로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 5번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까요?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심장 박동이 띠띠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이제 하나의 심박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두궁 뛰고 있죠. 보통 한 60에서 100회라고 보는데요. 평균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맥박이 뛰고 있죠. 심장의 리듬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심전도인데 이렇게 뛰고 있는 상태가 계속돼야 살아있는 상태인데 심장이 수축이야 하는 건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전기자극이 자체적으로 주던 전기자극이 없어졌네요. 자, 그럼 전기자극이 없어지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드라마 보시면 사망했네요. 그럼 삐 이렇게 그냥 일직선이 가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이 상황이 심장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제대로 박동을 하지 못하고 떨고 있니? 이 상태가 이전에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동이거든요. 그래서 재세동이라고 하는 건 이 세동을 좀 제거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딱 들어가면 바로 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 전에 이제 가슴 압박을 하잖아요. 가슴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바로 그냥 쓰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전도를 분석해요. 심전도 분석해야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전기 충격, 지금 심장 충격을 준 거죠. 전기 충격을 주고 나면 이제 그냥 쉬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에 심장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압박이 먼저다. 이 심폐소생술, 우리가 흔히 CPR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심폐소생술, 카디오 폴모너리 리소시테이션이라고 하는 가슴 압박부터 이제 심폐소생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쭉 하다가 이제 2분 정도 경과가 되면 5번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5주기라고 하면 보통 시간으로는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2분 후에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전문 의료인 혹은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인계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가슴 압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CBT 예상모의고사 제3회 실기 영역 우리 공부해 봤는데요. 워낙 출제 많이 되는 내용이라 출제빈도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에도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